꿈의 광진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능동으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어린이 대공원이 새롭게 이 런던 하이드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인근으로 해서 주택가도 고밀개발과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투자처로서 굉장히 각광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보면요. 능동은 이제 건대입구역 위쪽에 어린이대공원역이 있고 군자역이 있고 아차산역이 있는데요. 요 블럭이 바로 능동입니다. 네. 이 능동은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한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천호대교를 넘어서 천호동이고요. 예, 왼쪽으로 이렇게 영동대교를 넘으면은 청담동입니다. 그리고 삼성동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과 천호동 가기 좋은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중간으로 해서 잠실대교를 넘으면 또 잠실입니다. 그래서 잠실 생활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호선을 타고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 중구 종로구에 또 이제 핵심 업무 단지, 업무 중심 지역하고도 가까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 세입자로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아주 넉넉한 곳이고요. 강남 수요 그리고 이 잠실 수요, 천호동의 수요까지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를 놓을 때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능동은요, 딱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곳인데 능동의 거의 반 이상이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숲이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능동 보시면 대공원을 이제 빼고 나면은 이 주택가가 사실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투자소로서 많은 집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투자처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 겸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능동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지금은 아직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서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능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능동은요, 우리 3도심, 그리고 7관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요 성수와 청량리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 잠실, 선호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 도심하고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다리를 건너냐에 따라서 뭐 잠실로 갈 수도 있고요. 청담과 삼성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능동의 반 이상이 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녹지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희소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 대공원이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이라는 건 이렇게 변모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지금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삐뚤삐뚤한데 그 바로 인근으로 해서는 바로 저층 주거 밀집지가 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뭐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없이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 대공원을 좀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광진구의 그런 입장입니다. 22년도 10월에 광진 플랜으로 용역 발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은 22년 10월에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26년 만에 해제가 되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고도 제한을 해제하면서 이 공원 옆으로 해서 뭐 그런 문화, 상권을 갖춘 명소로 재탄생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능동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그러한 기사들도 몇 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 대공원 있는 그 모습과 조금 뭐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하이드파크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속에 허파 역할을 하는 이런 공원처럼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진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담 지원팀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팀도 1개가 이제 신설이 한 몇 년 전에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광진구청
이제 이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개발 사업이나 이러한 그러한 밑거름들이 나오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이 이제 하이드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원 앞 옆쪽으로 해서는 이제 도로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이러한 시설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이드파크를 또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일단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듯이 경계부가 부정형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똑바르게 이렇게 다시 이제 확장을 하거나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개발한다라는 그런 밑그림이 나와 있고요. 공원을 좀 반듯하게 그리고 공원 주변에 폭넓은 이제 생활도로도 만들겠다는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능동은 거의 다 이제 어린이대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 해서 투자처로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동은 이제 공원도 있고 이제 고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일종 주거 일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인근 공밀 개발도 가능한데 그런 공밀 개발을 할 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그리고 즐길 거리 그리고 문화, 상권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그래서 명소로 좀 거듭나게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13일에 그 광진구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선포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도심을 뭐 4대 축으로 그리고 4대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핵심 사업 뭐 그런 개발하겠다라는 명품 주거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들도 그 선포식도 개최를 했고요. 특히나 이 능동 위쪽으로 해서는 천호대로인데요. 천호대로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 주상복합, 공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진은 네, 김경홍 이제 광진구청장이 직접 나와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요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어린이 대공원 재구조화 사업이 있고요. 그 인근으로 해서 아차산역을 이 중곡동에서부터 이제 창조 문화 축으로 지금 그 축을 했고 또 왼쪽으로 해서는 청년 첨단 혁신축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하는 그런 촉진 구역으로도 어린이대공원 옆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능동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저층 주거의 그런 정주 환경 개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능동이 자체적으로 이제 종상한가 그리고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대공원 인근으로 보면요, 일단 공원 조망의 주거 단지로 천호대로 이제 남쪽에 공원 조망의 주거 단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 골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거주도 하면서 미래 가치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어린이대공원 바로 위쪽에 능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이 이제 새롭게 좀 재탄생하면서 명소가 되고 또 주거와 함께 이게 복합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키포인트로 이어서 보게 된다면요. 저희가 상담 요청도 굉장히 또 자주 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라는 건데요. 주택수 산정 제외가 가능한 이 주택이 또 이 지역에도 있나 봐요.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소액 투자에다가 또 주택수 산정 제외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이 이제 신축, 신축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능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주택이 들어올 자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신축도 많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신축이라고 하면은 뭐 1, 2년 전에 지어졌거나 뭐 3, 4년 전에 지어졌던 거거나 그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그러니까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난 것도 의미를 하지만 첫 소유권 이전을 신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집을 지었던 사람한테 첫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신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능동처럼 그렇게 집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은 신축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도 주택수 산정 제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기축 주택일 경우에, 그러니까 구축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10년 장기만 있었는데 4년짜리 단기가 폐지됐다가 올해 6월부터 이번 달부터 이 단기 6년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이나 6년짜리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서 이 산정이라는 것은 중과세를 매길 때 주택수 하나, 두 개, 세 개 셀 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를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주택을 세금에서 중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주택수 세는 거에서 완전히 유령주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잠깐 유령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유령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때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을 하셔갖고 주택수 산정 제외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데 그 조건이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상급지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이상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수 산정 제외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능동은 아직 이제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주택수 산정 제외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로 갖고 있다가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 거를 사셔도 주택임대 사업자로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갖고 오게 되면은 주택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괄 양도 양수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금매로 팔려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유권 기준이다 보니까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 빌라 얘기를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정비사업인데요. 정비사업이 광진구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포인트 또 네 번째가 재개발 메카 광진구로 정해주셨거든요.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광진구에 정말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초기, 작년, 재작년, 뭐 최근에 이제 3년 전, 요 기간에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에서 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가 일어나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광진구가 얼마나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동을 일대로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모아타운 1호 착공 아파트가 바로 광진구에 있습니다. 예. 네, 요 예전에 이제 구의자양 촉진지구 바로 이제 옆쪽에 한양 연립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이제 모아타운 1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고 15층에 215가구 규모로 해서 벌써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청약도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24년도 작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청약 경쟁률 평균이 408대 1 정도였고요. 최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520대 1인 그런 타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청약도 된 그런 아파트다 볼 수 있는데 이름이 강변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모아타운 나온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아타운 이제 22년도 1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나와갖고 이러한 사업지를 빨리 재개발을 하게끔 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착공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진구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동은요, 이제 한강 바로 옆쪽에 있는 곳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양동 있고 건국대학교 있고 바로 여기가 어린이대공원
있고 이제 능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양동하고 능동하고 상당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일단 자양 1동입니다. 자양 1동은 구의역 바로 왼쪽에 이 건국대학교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24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14만 제곱미터 좀 넘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2,1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 그런 큰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의역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5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5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이고요. 거의 이제 1,000세대에 육박하는 999세대로서 지금은 조합설 민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구역인데요. 자양 2동입니다. 자양 2동에 649 모아타운이라고 지금 이름이 적혀 있는데 8만 8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꽤 큰 규모의 모아타운이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지이기도 한데요. 작년 8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관례계획 용역업체가 계약이 되었고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1부터 5구역까지 그러니까 5개의 소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자양 2동 모아타운 이제 B구역입니다. 소규모로 보면은 1, 2, 3, 4, 5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사업 방식이 전부 다 가로주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양 3동으로 좀 가볼 텐데요. 자양 3동은 건대 입구랑 자양역 요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성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아파트, 뭐 스타시티 아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아파트고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지금 빌라가 저층 주거가 있는데 거기도 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쪽으로 자양 7구역은 벌써 이제 시공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DLENC로 시공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고요. 7개 동이 들어오는데 826가구가 들어오는 곳으로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시티 바로 옆쪽으로 신통계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27-147인데 신통으로 작년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4만 제곱미터 정도인데 949세대로 한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런 대규모 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건대 입구랑 자양역 이제 왼편으로는 이렇게 자양 4동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자양 4동은 특히나 이 성수동하고 바로 이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성수 5지구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워낙에 입지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이 한강변으로 해서 성수 전략지구와 좀 나란한 그런 블록으로서 자양 4동이 신통 기획으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후보지 선정은 22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24년에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올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강변에 한 3,0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최고 49층이어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이 선정될 때의 지금 가격하고 지금 가서 이제 살 때의 가격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속 통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기대감이 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역 지정 올해 3월에 되면서 조감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영동대교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청담대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남을 볼 수 있고 이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한 3,000세대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이 광진구는 이제 재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능동 개발도 좀 한번 박차를 가하면은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생각보다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네, 괜찮네라면서 이게 점점 관심이 생기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매력이 느껴지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매력만 있는 게 다른 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까지 또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키포인트는 동서울 터미널과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종합운동장부터 삼성동까지 해서 한 166만 제곱미터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평으로 하면은 50만 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심에서도 그리고 특히나 이 강남 한가운데서도 건국 이래 이제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그리고 도심형 마이스 그런 산업단지, 그런 복합단지로 조성 예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부 구간들은, 일부 구역들은 또 착공이 들어가서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또 올해를 착공 목표로 하는 그런 구역들도 있는데요.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조성지와 이 광진구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이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동대로에 이어지는 그 영동대교를 넘으면 바로 광진구의 자양동 그리고 그다음 건국대학교 그다음 능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도 이 능동에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4개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운동장 일대와 그리고 요 한강 탄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코엑스 부지랑 현대 자동차 부지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중소규모의 그런 필지들의 개발 사업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심, 뭐 스포츠 메카 조성, 대중교통의 허브 구축,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대중문화 사업의 중심,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 옆쪽으로 해서 한강 탄천 시민여가 공간 조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 그리고 한강 탄천 뭐 통합적인 정비, 복합 기능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컨벤션이라든지 마이스 복합 기능들이 이제 집적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것으로서 거듭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동대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도 GTX도 2개의 노선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입니다. 지하도 뭐 단층이 아니라 지하 6층까지 이제 아주 깊게 파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 해서 동선에 따라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면 이제 동선들이 존재를 하고 또 동선에 따라서는 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복합 그런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몰리게 돼 있고 또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또 돈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동대로가 지하화되면서도 위로는 뭐 공원화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대가 대대적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가시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 작년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결정안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2조 원대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재정부 협의 실시해서 협약 체결이 이제 목표가 되는데요. 실제로 좀 가시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착공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잠실이 또 어떻게 잠실의 이 종합운동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아주 큰 개발 호재라고 보면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지지부진했고 좀 이렇게 변동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완전 가시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한 30년이 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8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3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터미널의 역할도 하면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위쪽으로 이제 사무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강변에 이런 초대형 또 빌딩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파노라마 전망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동남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결정 고시까지 되어 있으면서 올해 착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울 터미널도 이제 착공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변하면은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광진구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조감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안에 내부를 보면 그 뉴욕의 센트럴 터미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객 터미널 역할과 그런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에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을 필두로 스포츠 사업과 문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코엑스 확장과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GTX 노선도 2개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바뀌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지역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들 저희가 지금 쭉 5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어린이 대공원을 품은 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서 그 인근의 주택가가 이제 살짝의 고밀 개발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조성이 된다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처로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굉장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의 재개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단계라고 해도 거의 뭐 3억 이상의 투자금이 전세를 활용해도 3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능동은 아직은 뭐 1억대 정도 아니면 1억 이하로도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입지는 뭐 네, 광진구이면서 또 강남, 잠실, 천호의 좀 중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과의 그런 거리가 굉장히 이제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린이 대공원이 좀 삐뚤빼뚤한 면이 있는데 좀 예쁘게 다듬으면서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구조화가 되면은 굉장한 그 인근으로 해서는 공원의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좀 아주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조건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축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메카 광진구입니다. 정말 광진구의 자양동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재개발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뭐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진구에서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광진구의 능동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형 호재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또 지금 바로 이 광진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업무 시설과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터미널의 역할도 하는 그런 곳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먼 훗날이 아니라 올해 착공 목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국제그룹복합지구는 네, 삼성동하고 잠실의 이 강남의 알짜배기 땅의 대형 호재입니다. 일부 구간은 지금 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년 착공 목표로 되고 있는 잠실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도 있는데요. 또 가시화가 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